안녕하세요. 갈수록 세상이 왜 이렇게 혼탁할까 좀 생각이 되는데요. 정말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 전쟁을 통해서 이 한 번뿐인 인생인데 참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좀 저도 알 수가 없죠. 누구나 알 수가 없겠죠. 거기에는 숨은 비밀이 있을 테니까요. 우리나라도 최근 좀 여러 가지 변화 중에서 정치적이라고 하는 것이 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국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를 해야 되는데 때로는 다만의 유익을 먼저 추구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이 작금의 사태에 대해서 저는 빨리 달을 되돌아보고 다시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. 동아 일보를 보면서 집이라고 하는 이 공간을 돈 벌 생각하지 말자라고 하는 이 참 의미 있는 글을 보면서 하지만 우리 세상은 급변하고 있습니다. 이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이제 집이라고 하는 공간이 예전에는 아날로그 시대에 우리 부모님 세대 수천 년 동안 집이라고 하는 이 안락한 공간이 우리 삶의 터전이 되었고 우리에게 다시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는 그러한 참 보석 같은 공간이 되어왔죠. 근데 집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상황에 따라 틀리겠지만 이제는 잠만 자던 공간이 이제 생산적인 공간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. 이제 지금 저도 마찬가지지만 집이라고 하는 이 공간에서 이 나만의 콘텐츠를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점차 늘어간다라고 하는 것이죠. 참 이렇게 시대의 변화는 누구도 거역할 수 없기 때문에 일찌감치 앞서 나간 사람들은 먼저 거기에서 블루오션을 만들어서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러한 결과물들을 자랑하고 뽐내고 있죠.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늦게 깨달은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겉으로 드러난 그 모습을 보고 또 실제로 일부 중에서 또 정말 남들이 상상할 수 없던 그러한 기발한 아이디어를 갖고 온라인 세상의 알고리즘을 잘 이용해서 육체적 노동을 하지 않고 이 디지털 기술만 이용해서 거기에 콘텐츠를 올려서 수익을 내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다고 하는 것입니다. 그렇다고 해서 이 디지털 기술을 우리가 거기에는 좋은 점도 있고 또 개선할 점도 있지만 이 개선할 점을 우리가 정말 잘 분석을 해서 겉으로 드러난 화려하고 또 남의 시선을 끄는 그 모습에 매혹되어서 나도 한번 저렇게 돼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 욕망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강의를 들으면서 비용을 지불하면 먼저 앞서간 사람들은 다시 욕심의 욕망의 노예가 된 사람들 작은 소중한 돈을 모아서 또 더 큰 성공 인양 보이면 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서 그 사람은 더 큰 성공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선순환이라고 할까요? 글쎄요, 그것이 선순환일지는 모르겠지만 어떻든 간에 이러한 세상이 되었습니다. 저도 사실 온라인 공간에서 뭔가 해보려고 강의를 많이 듣긴 들었습니다. 정말 대다수 강의는 그런데 듣고 나니까 다 후회하는데 또다시 썰깃해져서 그것을 듣는 이유는 무엇일까요? 실제로 들어보면은 다 온라인에서 유튜브에서
네이버라든가 구글 검색에 다 있는 내용인데 참 사람의 심리는 알다가 모를 것 같습니다. 저는 그래서 이제는 뭐 그동안은 시행착오죠. 또 일부 또 좋은 강의도 있습니다. 그 옥석을 가리는 것은 나의 몫이죠. 어떤 사람은 정말 이걸 내가 왜 들었나, 이것이 이만큼 강의가 가치가 있는가라고 하는, 정말 저는 그동안에 4년간 재능 기부를 통해서 돈을 받지 않고 해왔던 저로서는 거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. 그분들도 집에서 뭐 노트북이라든가 핸드폰 하나 갖고 그 기술을 배워서 거기에서 새로운 인생길을 만들어가는 것이죠. 저도 아직 온라인 세상에 대해서 뭐 깊이 깨달은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온라인 세상의 그 변화 속에서 내가 나의 온전한 모습을 끝까지 보여주면서 그 성장하는 것도 어찌 보면 더 멀리 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. 왜냐하면 시장은 언젠가는 포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 포화 상태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결국 온전함과 신뢰성, 그리고 그 컨텐츠의 정말 그 뭐랄까요, 본질이랄까요, 그 본질에 합당한 것만이 더 오래 갈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. 왜냐면 이제 디지털 세상 기술은 얼마 안 됐습니다. 우리가 앞으로 오랜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또 그 중간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중요한 것은 이 집이라는 공간을 내가 나의 사무실로 만들어서 성급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유익한 그 콘텐츠를 만들어서 정말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 나의 경험을 알려주어서 그분들이 다시 회생할 수 있고 회복 탄력성을 갖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집이라고 하는 공간을 통해서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. 이제 디지털 세상을 통해서 집에서 내가 정말 1인 창업자가 결국은 나중에 성장하면 규모가 커지면 또 법인도 해야 되고 사무실도 만들어야 되지만 그 이전까지는 집에서 이 사무실에 오는 공간을 만들어서 아무런 비용을 들이지 않고 내가 1인 창업가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오늘 이 동아일보의 집에 대한 이 개념을 한번 읽어보니까 정말 의미는 있습니다. 하지만 이 동아일보 보도를 통해서 나도 한번 다시 집을 새로운 개념으로 생각을 해서 거기에서 다시 꿈을 꾸면은 언젠가는 참 그 나의 인생이 가치가 있고 뿌듯함으로 채워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. 이제는 디지털 기술을 우리가 하루라도 건너뛸 수가 없는 시대가 되었죠. 아침에 일어나면 손이 먼저 핸드폰에 가고 또 거기에서 많은 시간을 들여다보고, 저도 요즘 뭐 가끔가다 지하철 타면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 핸드폰에 코를 대고 거기에서 무슨 보석을 캐내느냐 거기에 빠져있는 모습을 보면은 또 일부 간혹 가다가 이렇게 책을 보는 모습을 보잖아요. 참 어찌나 그 책을 보는 모습이 아름다운지. 어쨌든 간에 이제는 디지털 시대에 내가 집에서 혼자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이 그 온라인 세상에 비춰진 그것 중에서 나에게 맞는 것을 잘 선별해서 그래서 벤치마킹해서 오래 갈 수 있는 그러한 콘텐츠를 만드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. 어제 블로그 강의를 들어보니까 15년차 블로그라고 하는데요. 지금 나와 있는 분들이 자기와 같이 시작한 사람 중에서 10%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. 일단
시작을 하면 끝까지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. 잠깐 반짝하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롱런할 수 있는 그러한 콘텐츠를 만드는 것이 결국은 성장하는 것이죠.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이 정말 그 심겹게 공부했던 이 책들인데요. 이 속에 아름다운 보석에 대한 스토리가 있는데 그 위대한 보석상들이 결국은 100년 이상 지속할 수 있는 것은 콘텐츠가 단단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. 그 시대의 조류도 중요하지만 집이라는 공간에서 여러분이 저희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다시 한번 새롭게 나만의 콘텐츠를 정말 잘 만들어서 느려도 좋으니까 결국은 그 지점에 이르는 것이 중요하지 조금 느리다고 해서 성급하면 오히려 지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집이라는 공간을 1인 창업자를 위한 생산적인 공간을 만들면 좋겠다고 하는 이 저의 의견을 동아일보 보도를 보면서 저의 관점에서 여러분에게 저의 의견을 말씀을 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